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오랜만에 한일 무역 분쟁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게 얼추 7월 초쯤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보통 언론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인 11일을 무역 분쟁이 벌어진 지 100일로 보더라고요. 예, 여러 언론에서 무역 분쟁 100일을 돌아보는 다양한 기획 기사를 보도하던데 저희도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첫 시간으로 100일에 대한 중간평가를 짧게 해보자면 네. 초창기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우리는 조금 불편했고요. 일본은 엄청 크게 엿됐다 이런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두 나라의 무역 분쟁으로 양국이 피차 수출하는 양이 줄어들었는데 산업자원부 통계를 보면 한국의 수출은 고작 한 0.3% 정도 줄었지만 일본의 한국 수출은 7% 가까이 줄었습니다. 네. 일본이 더 크게 왕창 망했다는 이야기죠. 네. 또 한 가지 통계를 보겠습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 연구에 따르면 일본이 겪은 생산 유발 감소 효과가 3,500억 원 수준이고요. 우리는 그 9분의 1 정도에 그친다는 겁니다. 이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조금 불편해졌는데 일본은 개폭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일본이 규제한 세 가지 품목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미드 대안들을 지금 찾아 나가고 있죠. 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소재와 부품 분야 자립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내적으로 매우 높아진 겁니다. 네. 오랫동안 우리나라 산업계가 싸고 편하다는 이유로 일본 제품 쓰는 걸 당연하게 여겼는데 예. 이제는 소재 분야 자립화가 온 국민 관심사가 됐습니다. 네. 사실 뭐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이번 일 터지기 전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아니라면 소재 분야 국산화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반 국민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멍청한 짓을 하는 바람에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국산화가 국민적인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번 이런 인식이 바뀌면 어지간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네. 서로 한일 무역 분쟁이 부드럽게 끝나도 우리는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에 계속 박차를 가할 겁니다. 네. 한 가지 더 살펴보죠. 제가 조금 전에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한국보다 일본의 손해가 훨씬 크다는 자료를 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재벌을 대변하는 전경련이 이런 통계를 냈다는 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보기에 보수 세력들 사이에서 스텝이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 세력은 서구 사회와 달리 주축 세력이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는 압도적으로 자본가들이 보수 세력의 중심이죠. 중세 봉건 귀족들이 보수 세력을 구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퇴출됐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벌로 대변되는 산업자본가들도 있지만 친일을 기반으로 하는 중세 봉건 토건 세력들도 보수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양자 연합같이 이루어진 거죠. 네. 물론 대부분의 재벌들이 친일파로 출발을 했고 친일 적산을 가로채면서 불을 불렸기 때문에 네. 양쪽에 걸쳐 있기는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재벌 산업자본은 토착 봉건 친일 세력에 비해서 일본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창업자라면 예. 일본에 가깝겠지만 재벌 3, 4세쯤 된 사람들에게 일본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돈만 많이 벌면 장땡이고 자기 경영권만 지키면 장땡인 인간들이죠. 네. 반면에 토건 친일 세력들은 여전히 일본 문제가 자기들 사상세계, 정체성과 딱 직결이 돼 있습니다. 뿌리가 친일 적산인 데다가 지금 걔들이 주로 운영하는 게 사립재단, 학교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땅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 거의 대부분이 친일로부터 출발을 했고 그게 지금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일본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보수 세력은 이 두 세력이 묘하게 섞여 있는데 저는 이걸 산업자본 세력과 토착 봉건 세력의 공존이라고 불러왔습니다만 웬만하면 이 두 세력은 지금까지 목적이 같았어요. 스텝도 잘 맞춰왔습니다. 네. 그래서 무역 분쟁 초기에 문재인 나쁜 놈, 문재인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 일본과 화해하라. 이런 분위기가 양쪽에서 똑같이 나왔던 겁니다. 네. 제가 아까 소개했던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요. 지금이야 일본의 손해가 훨씬 더 크다 이런 자료 내지만 여기가 7월에 어떤 자료를 냈냐면 한일 무역 분쟁이 지속되면 한국은 GDP가 5.4%나 폭락하는 반면에 일본 GDP는 1.8%밖에 안 줄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낸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한국경제연구원은 토착 봉건 친일 세력과 보조를 맞춘 겁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썼던 조경업 연구원이라는 사람은 모 세미나에서 한국이 일본 절대 못 이긴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경제적 펀더멘털도 일본이 한국보다 월등히 탄탄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일본이 한국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 전경련 산하 연구기관이 3개월 지난 뒤에 스탠스를 바꾼 거죠. 막상 3개월 지나 보니까 일본이 훨씬 손해더라 이런 자료를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쟁 초창기에만 해도 봉건 친일 세력과 재벌 산업 세력이 문재인 정부 욕하는데 박자를 맞췄는데 네. 사태가 진행되다 보니까 재벌 산업 세력 입장에서는 어라? 지금 이 상황이 나쁘지 않은 겁니다. 일단 해보니까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재벌 산업자본 입장에서는 일본 욕하는 게 유리한 게 아니고요. 네. 일본 극복을 잘한 다음에 국민들 앞에 폼 잡고 생색내는 게 훨씬 유리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재용하고 최태원 보십시오. 신났거든요. 네. 우리가 일본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게 마치 자기들의 임무 사명인 것처럼 엄청 비장하게 떠들고 다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먹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재벌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재벌 총수의 위상을 높일 절호의 기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전경련 입장에서는 통계도 그쪽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3개월 전에는 우리 일본 절대 못 이긴다 하다가 지금은 우리가 극복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필요한 거죠. 전경련이 3개월 만에 관점을 뒤집은 이유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초창기에는 봉건 세력과 발 맞췄는데 지금은 극복하고 있어. 왜? 훌륭한 기업인들 덕분에.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그러니까 재벌 산업 자본과 봉건 친일 자본 사이에서 일본을 대하는 관점에 균열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의 주제인 아베가 제일 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매우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12일 YTN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이동영 앵커가 지난 100일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물으니까 호사카 교수가 일본 쪽에서는 경제보복을 하면 한국이 금방 손을 들 것이다. 백기를 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쪽에서 불매운동 시작하고 지소미아도 종료하는 등 강력히 반발을 했고 경제적 피해는 일본 측에 아주 크게 일어났다. 일본이 전혀 예상을 못한 상황이어서 내심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동영 앵커가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아베 자존심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기에 대한 호사카 교수의 답은 일단 아베가 상당한 오판을 했다. 일본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성적이지가 않다. 한 4명 정도가 독점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데 독재랑 비슷한 건데 만약에 지금 오판을 인정하면 그 중심에 있는 4명의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워지니까 계속 밀고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호사카 유지 교수의 발언이 맞다는 걸 전제로 이야기를 드리면 정책 결정자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저는 아베가 오판할 수 있다고 봐요. 정치인들이 어떻게 항상 올바른 판단만 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오판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빨리 물러야 됩니다. 네. 근데 제일 멍청한 짓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어떻게 물으냐 이러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목포에서 공개방송할 때 비슷한 이야기 잠깐 드렸는데 네. 경제학에서는 이런 멍청한 짓을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짓이 지금까지 한 게 아까워서 계속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 오는 날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한 20분 기다렸는데 버스가 안 와요. 택시를 타고 싶은 마음에 굴뚝 같죠. 춥고 배고프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기다린 20분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더 기다린다. 이게 제일 멍청한 짓이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20분을 기다린 건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미 사용을 해버린 비용이라고요. 이게 매몰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미 소진한 20분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절대로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써버린 거라고요. 따라서 지금 선택을 할 때는 이미 써버린 20분은 지금 선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뭐만 생각해야 되느냐. 비 오고 춥고 이 상황에서 돈을 아끼고 버스를 타는 게 나한테 더 만족을 주느냐. 아니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택시를 타고 빨리 따뜻한 집에 가는 게 더 만족을 주느냐. 이것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매몰 비용, 이미 써버려서 절대 복구가 안 되는 비용을 자꾸 지금 선택에 개입을 시킵니다. 20분 기다린 게 아까워서 더 기다리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제일 비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작년에 엄청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이 있었죠. 예. 여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김태리 씨가 그 고신혜라는 여주인공을 맡았는데 고신혜가 고귀한 양반집 손녀예요. 근데 할아버지는 고신혜를 김희성이라는 양반집 아들하고 정략 결혼을 시키려고 하고요. 고신혜는 독립운동에 계속 투신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고신혜가 결혼을 못하겠다고 버텨요. 결혼 안 하고 앞으로 독립운동 살겠습니다 하고 할아버지한테 선언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당연히 개거품 물고 쓰러지죠. 양반인데요. 이때 고신혜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붓글씨 났으며 그리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멀리 왔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독립운동 하겠다는 고신혜의 사상을 열렬히 지지하지만 그 판단은 잘못된 거라고요.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는 이야기는 매몰 비용이 미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멀리 온 건 복구가 안 되는 매몰 비용이라니까요. 따라서 지금 고신혜가 판단을 할 때는 지금 시점에서 내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사는 게 더 만족을 주느냐, 양반집 며느리로 사는 게 만족을 주느냐, 딱 이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온 길이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못 돌아간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 못 돌아가냐고요. 지금 시점에서라도 돌아가는 게 합리적이면 다리가 끊겼으면 헤엄쳐서라도 돌아가야 됩니다. 다리를 한번 건넜다는 건 매몰 비용일 뿐이어서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도 복구가 안 되니까요. 지금 돌아가는 게 유리하면 과거는 어쨌든 돌아가야 된다고요. 콩코드의 오류라는 개념도 경제학에 있습니다. 네. 1960년대 그 미국하고 소련이 우주 진출 경쟁이 붙어서 난리가 났거든요. 네. 달나라도 가고 로켓 쏘고 난리가 났죠. 근데 영국과 프랑스가 이걸 보고 배가 너무 아픈 겁니다. 한때 자기들이 세계를 제패하는 걸 다툰 나라인데 미국과 소련에 밀려서 변방의 나라가 된 게 억울한 거죠. 그래서 절대 화해 못할 것 같았던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가 연대를 합니다. 1962년에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초음속 여객기를 만드는 콩코드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협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손을 잡는 건 진짜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평가를 해보니까 대충 만들었는데 이 비행기가 너무 경제성이 없어요. 네, 속도에만 집중하는 바람에 유럽과 미국을 잇는 시간을 8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이긴 했는데 이 비행기를 좁게 만들어야 돼서 사람을 몇 명 못 태웁니다. 그리고 연료도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계속 조언을 합니다. 이거 만들어봐야 망한다. 지금이라도 중단하자.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의 지도자들은 못 멈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거 하느라고 1조 원을 넘게 퍼부었거든요. 선전도 엄청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워서라도 못 멈추는 겁니다. 전형적인 매몰 비용의 오류죠. 네. 사실 그 1조 원은 어차피 쓴 돈이라 앞으로 뭔 짓을 해도 복구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계획을 밀어붙여서 결국 콩코드 여객기를 내놓는데 폭망해버렸습니다. 좌우 폭이 이코노미 좌석 4개만 넣어도 꽉 차버리는 정도로 좁았으니까요. 이건 뭐 사람을 못 태우는 거죠. 그리고 연료를 하도 많이 잡아먹어서 비행기 좌석 가격이 일반 비행기에 비해서 15배나 비쌌거든요. 이걸 누가 타냐고요. 결국은 이 비행기가 2003년에 완전히 퇴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1조 원 손해 상태에서 멈췄으면 손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그게 아까워서 밀어붙이는 바람에 더 큰 손해를 입죠. 이 말은 정책 결정자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뭔가를 추진했다가 잘못했을 때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비용이 아까워서 체면이 있어서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 망할 거 한 5개쯤 망하고 나라가 절단 나버립니다. 지금 아베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3개월 해봤잖아요. 근데 예상이랑 다르다는 게 눈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하면은 일본만 늪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면 제정신이 박힌 정치인은 여기서 돌아와야 돼요. 망신살 뻗쳐도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베가 못 돌아가죠. 지금까지 한 짓, 체면이 있어서 매몰 비용의 오류에 갇혀서 계속 저 뻘짓을 밀어붙입니다. 제가 거의 90% 이상 확신하는데 일본은 현대사에서 아베라는 정치인을 총리로 잘못 뽑은 대가를 미래에 진짜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겁니다. 오늘은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경제학 개념으로 무역 분쟁 폐기를 잠깐 되돌아봤는데요. 내일도 가급적 하루 더 시간을 내서 국가 혹은 민족이라는 단위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고, 큰 태풍 하기비스가 지나갔는데 네. 그 오염토를 강둑에다 갖다 놓고 쓸려가기를 바라는 이 아베를 보면서 이 일본은 망하는 일만 남았구나. 그렇습니다. 정말 적절한 비유. 이게 아주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런 새끼가 공공의 수장이 됐다는 거는 이건 뭐 진짜 나라를 거덜내겠다. 이 세계 앞에서 완전히 고립되도록 만들겠다. 미치광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일본 민중들이 이걸 제어 못하느냐는 궁금증이 남는데 이 이야기는 내일 국가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